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변호사 근무하고 있는 정태성입니다. 건설보건학회 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보건학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가 좀 아쉽긴 하지만 모든 또 학회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움츠러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우리 학회도 어떤 한 분과, 그러니까 건설보건 학회라는 한 분과를 맡아서 이런 정책이나 그리고 우리 법안이나 이런 것이 좀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과목은 밀폐 공간 사고살입니다. 앞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들이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고, 심지어 페이지까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서 잠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피 밀폐 공간이라 함은 이렇게 방수, 도장 작업, 맨홀 이런 데서 거의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질식재해를 유발시키는 것을 저희가 질식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산업안전보건 기준하는 규칙 별표 18에 보면은 18개 장소로 이렇게 구별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갈 때 문제는 이렇게 보이는 이런 밀폐 공간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괜찮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순간의 질식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작업을 같은 어떤 밀폐 공간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같은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귀찮다고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게 우리 관리자 선생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밀폐 공간의 어떤 위험성, 앞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7가지 그 수칙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시로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사전 체크를 하고 사전 가스 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급기와 배기가 필요한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하고 출입을 해야지만 이런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밀폐 공간 작업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산소 결핍이거나 유해가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제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이렇게 나온 것도 밀폐 공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그 밀폐 공간에 대한 법적인 어떤 항목 아까 18가지 다 주셨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18번의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라는 어떤 이런 장소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이 법안이 발표가 되고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이거가 되게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밀폐 공간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근로자가 출입이 가능한 곳, 예를 들어서 출입이 가능하지 않고 막 머리가 몸으로 삐대고 들어가고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 공간이라 보진 않고 출입이 자유스러운 공간에서 어떤 산소 농도나 그런 질식자가 있는 공간을 밀폐 공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교육을 받았을 때 밀폐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현장에 감독을 만일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감독을 나오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좀 해서 이렇게 이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것도 앞으로 이제 물론 지금은 다 인지가 됐겠죠, 당신은. 그래서 다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은 무조건 밀폐 공간으로 좀 명확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거 최근에 발생된 밀폐 공간 재해 사례입니다. 2020년도에 양돈 농장 가축 분뇨 저장소 내부에서 황화수소 중독 사망했고요. 그리고 이번은 황화수 마치 폐지 압축기 피트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사망이고 산소 결핍, 황화수소, 산소 결핍 이렇게 2020년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최근 21년도에 최근에 폐수 처리장 폭기조 내부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사망, 선착내 아이온 정광 저장고에서 하역 준비 작업 중 산소 결핍 사망, 질식 산소 결핍 질식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에 발생되어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뭐 질식재해로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맨홀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이 하지만 사실은 오폐수 처리 정화조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82명, 맨홀은 42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순히 어떤 질식이나 어떤 그런 거로 뭐 우리가 사망을 한다고 하지만 산소 결핍에 가는 거는 약 한 78건 정도, 그리고 화학적 질식은 96건. 그래서 화학적으로 질식되는 사고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급배기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공기를 뭐 극기하고 배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일산화탄소, 산소결핍, 황화수소에 의한 사망.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밝을 때는 이 황화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꼭 짚고 거기에 대한 농도, 직독식 어쨌든 복합가스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 이외의 물질 말고 또 질식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가스는 다음과 같은 어떤 가스, 아르곤, 이산화탄소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 분명히 작업하기 전에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작업에 투입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선 절대 현장을 갈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 장비를 찾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고 해서 어떤 그런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보건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 똑같은 내용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찾을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이 질식 사고에 대한 어떤 재해자 수는 감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도 아까 앞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보통 우리가 산소, 질소, 기타 이렇게 공기 적정 농도를 보고 있고요. 대기 중 구성표를 보면 산소, 질소 이렇게 돼서 20% 이상이라고 하죠. 그 산소 결핍이라고 한다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시간을 6분 이내에 금방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한 번 흡입으로 인해서 바로 쓰러지고 동료가 내 눈앞에 쓰러지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아니면 그 쓰러진 것을 못 구하러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이게 다발성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육도, 눈에 쓰러진 동료가 정말 안타깝구나, 지금 내가 더 들어가면 해서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6% 미만일 때는 바로 호흡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한 번의 호흡으로 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 중에 복합가스에 대한 어떤 농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산소 결핍의 유해가스의 발생 원인은 물질의 산화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미생물의 호흡작용으로 인해서 혹은 유해가스의 누출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작업 공정, 이런 어떤 밀폐 공간을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가스, 아까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 중에 뭐 거기에다가 어떤 복합가스 측정기를 아예 놓고 작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농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경기도 안양시 그 관양동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이것도 물론 양생입니다. 갈탄 난로를 띄워놨다가 일산화탄소에서 중대되어 한 명이 사망한 재해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그 밀폐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장, 매수처리장, 맨홀,
지하 집수정, 화학 설비에 관한 것은 나타내는 건데 이런 작업 공정, 이런 작업 현장이 있다면은 반드시 보건관리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농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야지만 일시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업 전 산소 유해농 측정을 하고 뭐 이건 다 내용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작업자들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이거 꼭 지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요 바로 밑인데 뭐 굳이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아주 심한 깊은 그런 밀폐 공간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자기들도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런 데가 아닌 조금 애매한 이거 꼭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로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그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을 해야지만 이게 어제도 괜찮았고 그제도 괜찮았고 면제도 괜찮았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동 측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펜으로 이걸 배기시킨다든지 공기를 급배한다든지 급배기하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 작업장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공간에서 사실 송기 마스크를 안 쓰고 복합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작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주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그런 안이한 사고 방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깊이에서 복합가스 농도 측정을 한 후에 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왜 넣냐면 어떤 신규 건설업 보건관리자가 반드시 밀폐 공간은 송기 마스크나 공기 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런 마스크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공기 중에 정상적인 공기 농도 작업을 했을 때만 착용되는 것이지 밀폐 공간에서 이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방독 마스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밀폐 공간 장비가 이렇게 있다 보면 될 거고요. 표지는 이렇게 위험 표시를 하셔야 될 거고요. 질식재해 예방 대책은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대책들, 아까 주무관이 말씀하신 그런 7가지 압축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회사 현장에 붙여놓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다고 질식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열하면 근로자들이 잘 읽지 않거든요. 앞서 주무관님이 해주신 7가지 자료 아주 그냥 전 좋다고 봤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그래서 그 자료는 이렇게 좀 배포하고 사용해도 괜찮겠죠, 주무관님?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언제든지 사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시인 배치 이것도 물론 다 알고 계시죠? 623조 배치하고. 이거를 사실은 저도 이거를 메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또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이거를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하면서 좀 무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했더니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원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전화해봤고 오늘도 저도 신청한다는 마음으로 전화했더니 오더니 또 보니까 공단 노는 날이더라고요. 공단 노는 날에는 전화를 잘 안 받나 봐요. 한 5번인가 6번인가 그때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일단 12월 달까지는 다 그게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 책정하고 뭐하고 하려면 이거를 내년 3월부터 늦으면 빠르면 2월 초부터 2월 말 그럼 늦으면 3월 초부터 이 또 원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원클 서비스를 시행하면은 송기 마스크 최대 한 5대까지 빌릴 대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3일 전에 연락을 해서 주시면은 그 스케줄에 맞게 이 사람들이 그 현장까지 갖다 주고 끝나면은 그걸 또 다시 가져오고 또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가스 농도를 측정해주고 간단한 교육도 해주고 착용법까지 해주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밀폐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작업이 없더라도
앞으로 밀폐 공간이 있을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그것을 대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때도 언제든지 원콜로 자기들이 그 작업 교육 장소까지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사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교육까지 해주는 것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이게 자기 그 안전보건공단의 예산의 어떤 그런 책정 때문에 1년 내내 360일 되는 게 아니라 뭐 12월은 뭐 중순까지 뭐 쓰는 것 때문에 끝났고 또 내년에 또 예산하게 되면 또 1, 2, 3월 달에는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발표했듯이 어떤 겨울철에 어떤 사망사고가 질식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공단의 어떤 그런 예산 확보나 그런 게 좀 안 돼서 언제든지 활용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게 좀 아쉬웠거든요. 이런 건 뭐 오신 분들이 좀 뭐 좀 제도 개선을 좀 통해서 뭐 365일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3일 전에만 예약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 신청해서 접수해서 현장 접수해서 여기 안전교육과 장비 대여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전화번호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은 무상으로 돈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 지식재해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사실은 앞에서 다 하네 일단 뭐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러면 그 안전보건공단의 원컷 서비스나 얘기 좀 해줘야겠다 했더니 그것마저도 또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그 건설보건학회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여기 건설보건학회를 잘 모르는 건설에 관련된 분이 있다면 저희 건설보건학회 많이 참여시켜서 조금 더 건설보건에 관련돼 있는 지금 어떤 걸음마 단계인 어떤 이런 것을 빨리 우리들만의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저는 어떤 건설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초안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